제임스 앨런 운의 법칙 1장 챕터 6 바른 생각과 미덕. 인생은 습관의 조합이다. 거기엔 나쁜 습관도 있고 유익한 습관도 있다. 그런데 어떤 습관이든 하나의 사고에서 비롯된다. 생각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니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에 통제당한다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지 자기가 결정하며 외부의 것이 생각을 비틀어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외부 상황에 영향을 받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온갖 포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충동과 변덕, 격정 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의해 삶을 살아간다. 경솔하게 되는 대로 생각하는 것, 흔히 무분별하다고 하는 것은 실패, 그릇된 행동, 비참함과 묶여 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아가 자선을 베풀어도 잘못된 생각을 덮을 수는 없다. 오로지 올바른 생각만이 잘못된 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 사람과 사물을 대하는 바른 마음가짐만 평정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승리하는 삶은 마음과 지성이 고결한 미덕에 일치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이 논리적이고 순차적이며 조화롭고 균형 잡혀 있어야 하며 확고한 원칙에 맞추어 생각의 틀을 잡고 지식의 단단한 기반 위에 삶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친절해야 한다. 단순히 친절한 것으로는 안 되고 지적으로 친절해야 한다. 즉, 왜 친절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친절은 한결같아야 하며 간간히 분노로 발작하거나 모진 행동을 해가면서 충동적으로 베푸는 친절이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미덕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미덕을 보이는 것으로는 안 된다. 지독한 상황에 맞닥뜨려도 계속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미덕을 갖춰야 한다. 충격적인 운명, 주변 사람들의 칭찬 또는 비난 때문에 고결한 인격의 월계관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미덕이 우리의 번치 않는 거주지가 되어야 하며 회오리가 일고 폭풍이 칠 때의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 미덕은 단지 마음만이 아니라 지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성의 미덕이 없으면 마음의 미덕이 위태로워진다. 잘못된 열정이 있는 것처럼 이성에도 악덕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적 추측은 지성이, 관능은 애정이 과도하게 분출되어 악덕이 된 경우다. 즐거울 수는 있지만 그뿐 사색적인 추측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의 안식처는 없다. 진실을 찾으려면 결국 사실과 도덕 원리로 돌아와야 한다. 하늘 높이 솟구치는 새가 안전하게 휴식하기 위해 바위 속 둥지로 돌아오는 것처럼 사색적인 사상가 역시 확실하고 평화로운 미덕의 바위로 돌아와야 한다. 미덕의 원리를 이해하고 미덕을 실천하는 데 관련된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도록 지성을 갈고 닦아야 한다. 그 에너지를 헛되이 뜬구름 잡는 일에 탐닉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바른 길, 지혜의 길로 이끌어 가야 한다. 형이상학 사상가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속 현실과 가정을 구별하는 것이다. 자신의 실제 지식이 어느 만큼인지 파악해야 하며 자기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저 믿는 것인지 정말 아는 것인지 무엇이 오류이며 무엇이 진실인지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진실을 알아보고
지혜롭고 밝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겠다고 마음먹는 이는 논리 그 자체보다 더 논리적이어야 하며 자기 마음의 오류를 드러내는 데 서슴없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 오류를 끄집어내는 냉혹한 논리학자 이상으로 자신에게 더 가차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잠깐만 냉정한 판단의 시간을 가져도 자기가 지닌 지식이 실제로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서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신에게 남은 지식은 조금이기는 해도 순금과 같이 귀한 것이어서 충분히 기뻐할 만하다. 몇 알갱이라고 해도 순금을 쓸모없는 광석 더미 속에 숨겨두는 것보다 솎아내고 광석을 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광부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진흙을 걸러내는 것처럼 영혼의 광부, 즉 진정한 사상가는 자신의 마음에 쌓여있던 의견, 믿음, 추측, 가정을 솎아내어 빛나는 진실의 보석을 찾아내며 이것을 통해 지혜와 깨달음을 얻는다. 이 솎아내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집중된 지식이 환히 드러나면 그것은 미덕과 아주 흡사해서 미덕에서 분리해낼 수가 없고 별개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다. 소크라테스가 지식을 탐구하다가 정작 찾아낸 것이 미덕이었다는 것도 마찬가지 이야기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남긴 신성한 격언은 모두 미덕에 관한 것들이다. 지식이 미덕과 분리되면 지혜는 사라진다. 실천한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다. 실천하지 않는다는 건 몰라서다. 누군가 사랑에 관해 논문을 쓰거나 강연을 한다고 한들 가족을 냉대하고 적을 악의로만 대하면 그가 사랑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지식인은 측은지심을 조용히 계속해서 마음에 지니고 있다. 모든 이들과 평화롭게 사는 사람은 마음에 미움이 없는 사람이며 그게 평화라는 걸 아는 사람이다. 이들의 마음가짐은 이론가들이 떠들어대는 미사여구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린다. 악덕에 물든 입술에서 나오는 교묘한 말로 미덕을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무지를 심화시킬 뿐이다.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깊은 원천에서 비롯된다. 제대로 된 지식은 미덕이 자리한 깊은 원천에서 미덕과 함께 쌓이기 때문에 고결하다. 겸손은 지성의 공허한 견해와 헛된 가정을 솎아낸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예리한 통찰력과 무적의 힘으로 지성을 강화시키는 것도 겸손이다. 또한 사랑은 때로 고결한 논리와 구별되지 않기도 한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라는 말에는 논리적으로 대적할 수 없다. 이것이 완벽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사상가는 악덕으로 유명해지며 바른 사상가는 미덕으로 유명해진다. 잘못된 사상가의 마음은 문제거리와 불안의 공격을 받게 되며 언제까지고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언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고 욕하고 속이고 비하하고 파멸시킬지 모른다고 여긴 나머지 그는 미덕이 지닌 보호의 힘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을 보호하겠다면서 의심, 악의, 분노, 보복의 뒤에 숨어 자신이 피워낸 악덕의 불길에 몸을 던진다. 잘못된 사상가는 비방을 당했다고 여기면 상대를 비방하는 것으로 맞받는다. 비난에는 비난으로 되받아치며 공격을 받으면 2배 더 맹렬하게 상대를